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매번 글을 보내버려 썼다가 지우기 반복하며 마음으로만 늘 수백 번도 사연을 더 보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작정하고서 2020년에 제 마지막 일과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네요. 쓰기까지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는데 욕보다는 진심 어린 질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욕은 저 말고 제가 앞으로 써내려갈 사람에 대한 욕을 말합니다. 저는 23살에 남편과 맞선을 보고서 곧장 다음 해에 시집을 왔으니 어느새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참 어리고도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철없던 때에 덜컥 새 신부가 되어버렸죠. 그땐 세상이 그리 옛날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나 남편 그리고 시댁까지 모두 교육은 제대로 받으셨던 분들이어서 충분히 공부하고 직장도 얻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다가 느지막이 결혼을 해도 되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학 졸업을 하고도 하고 싶은 것,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한 개도 없었고 무능력하고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저 스스로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괴롭고 비참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취업을 하거나 어학연수를 떠나고 심지어 연애를 해도 인생 고민이란 걸 할 틈도 없이 다들 즐겁게 하던데 제게는 옆에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는 짝도 없고 뭣도 없고 정말 기껏 대학까지 나와놓고서 이뤄놓은 것이 하나 없는 어린 여자애였죠. 아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런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매일 보는 딸아이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아무래져 가고 있으니 본인들 머릿속도 무지하게 복잡했을 겁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께는 사랑하는 막내딸이자 늦둥이 애기였는데 자식의 앞날 걱정하며 마음고생하는 꼴이 본인들 입장에선 절대로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미친 듯이 제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고자 맞선 자리를 주선하고 다니셨어요. 더 정확히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 그냥 시집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정말 안 만나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개인 병원에서 페이닥토 일하시는 의사이셨는데 그 덕인지 아빠와 같은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만나봤고 아빠 후배의 아들이란 사람도 만나봤고 그도 성에 안 차니 아예 직종을 바꿔서 인문계열 회사원이나 연구원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작정 끌려나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겨우 20대 초반을 벗어났었는데 남자 보는 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저 외모가 내 스타일이고 대화가 잘 통해야 이 사람이 최고네 하면서 금사빠처럼 빠져버릴 때였죠. 이걸 간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저 딸이 얼른 시집가서 좋아하는 남자 옆에서 내조나 하며 편하게 살길 바라셨던 바람에 직업 좀 괜찮다는 사람은 죄다 제게 소개를 해주셨고 저도 결국 그게 부모님의 마지막 발악이란 거 알아서인지 어떻게든 상대를 찾아보려 하다가 진짜로 찾았습니다. 지금의 남편. 저와는 20년을 함께 살고 있고 고생은 좀 했지만 자식도 셋이나 낳아서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신랑 말이죠. 처음엔 그 나이대 여자애들처럼 외모만 보느라고 조금만 잘생긴 사람 같다 싶으면 애프터도 받아줬고 하루 정도 더 만나서 커피도 마시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와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난 꼭 잘생긴 남편을 두고 싶은데 말이 너무 답답하고 통하질 않으니 저도 슬슬 시행착오란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쭉 맞선을 보기만 하길 2달 정도 되었나? 새로운 상대 만나러 나가는 길도 이젠 너무 부담스럽고 따분하기까지 하고 내가 그가 너무 겉모습만 봤나 싶어서 살짝 반성을 하던 그때 우리 남편이 나타났어요. 외모는 그냥 딱 보통의 남자였는데 사람 참 깔끔하고 단정한 것이 볼수록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저와의 대화가 참 잘 통했다는 점이 절 단시간에 남편에게 빠져버리게 만들었죠. 개그 코드가 똑같아서 지나가다 어느 취객이 트럼을 꺽 하고 지나쳤는데 그걸 기분 나빠해야 하는데 둘이서 웃겨 죽겠다며 길목 한가운데서 배꼽 잡고 웃은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이름을 서로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어서 틀린 이름으로 부르다가 뒤늦게야 통성명 제대로 하고서는 또 그게 웃기다고 껄껄거리고 있고 한마디로 남이 안 웃는 지점에서 둘이서만 웃겨 죽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유머 코드가 아주 잘 통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맞선이었기에 연인이 되기로 한 후 곧장 결혼 준비에 돌입했고, 그때부터 사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양가 부모님을 모셔놓고 상견례까지 치러버렸습니다. 애초에 양가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러 나간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크게 놀라실 것도 없으셨고, 저희는 순식간에 척척 결혼식까지 완료하고는 정신 차려보니 신혼집에 들어가 있는 신혼부부가 되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 졸업 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던 저였는데, 참,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그때 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집을 오니 참 좋았어요.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신혼집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 단계가 비교적 모두 다 수월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참 쿨하게 뭔가 신세대 같아 보였던 것이 시집 잘 갔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신혼집을 구할 적부터 살림살이 채울 때 저희 엄마와 함께 셋이서 다니시면서 꼭 친정 식구들 같다면서 무척이나 즐거워하셨어요. 잘 지내주는 양가 어른들 모습에 저도 신랑도 무척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랬던 보통의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작년 초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자연스레 외동아들인 저희 남편이 모시게 된 후부터예요. 그간 시어머니와 워낙 잘 지내왔고 또 결혼 생활한 게 벌써 강산이 2번이나 변했었기에 제 아무리 시자가 붙는 사람이라 해도 당연스레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왔어요. 방 하나 비워서 어머니 손잡고 다니며 방 꾸미는 것도 함께하고, 내내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애들 식단에 남편 밥 그리고 어머님 식사까지 3가지를 챙겨가며 부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살아갔습니다. 애가 셋이다 보니 정말 정신이 없기도 했고, 또 하나둘 입시 시험을 치를 때가 다 와가다 보니 예민해져 있기도 해서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한 반년 정도는 정말 저와도 잘 지냈어서 편히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글쎄 남편한테 제가 어머님 눈치를 줘서 본인 마음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남편을 통해 그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어찌저찌 그날 바로 남편을 대동해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긴 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어머님을 대해드렸고 신경 정말 많이 쓰며 보살펴드리고 있다는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다고 했고, 어머님은 제가 곧장 이런 말을 하니 본인도 민망하셨는지 그냥 했던 소리라며 오히려 남편한테 왜 이상하게 말은 전했냐고 애써 나무라셨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전혀 눈치 보실 성격이 아니신데 눈치 보인다는 소리를 하신 것 자체가 좀 꺼림칙했지만, 처음 며느리와 함께 지내시느라 불편한 점들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더 신경 써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정말 뜬금없이 저와 이웃집 제 친구의 남편, 제 아이의 친구 아빠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정확히는 11월 말부터니까. 2020년 연말 내내 이 의심을 품고 터뜨리고 아주 난리를 피워대셨죠. 잠잠하던 집에 불을 제대로 끼얹은 겁니다. 그 의심의 상대남은 바로 저희 집 2층에 사는 이웃집 언니의 남편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하고 같은 반을 여러 번 해서 알게 된 사이이고, 그 집 언니가 저랑 2살 차이라 몇 없는 또래라며 거의 10년을 함께 둘도 없는 동네 절친으로 지내고 있고요. 남편들끼리는 애들 데리고 자주 운동하러 나가줘서 가족끼리는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자꾸 소음이 들린다며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따져야겠다며 혼자 팔을 걷어붙이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싸움을 일으킬 것만 같은 그 태도에 저는 급 당황을 하며 시어머니를 막아섰죠. 그간 잘 지내고 있었던 이웃사촌이고 한 번도 소음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집인데 갑자기 잠도 못 잘 정도로 들린다고 하시니 분명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부터 일으켜 서로 얼굴 붉히기 전 제가 조심히 먼저 말을 꺼내보기로 한 것이죠. 시어머니를 대신해 위층으로 올라가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겨우 문을 두드리니 집에서 언니 말고
언니 남편, 제가 늘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가 문을 대신 열어주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에 보니 반가워서 오, 오빠! 하면서 자연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언니가 들어와! 하면서 제 목소리를 알아채고 불러줬거든요. 들어가서는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시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소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보니 시어머니 방 위층에 위치한 그 방은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이고 있어서 밤에 소음 내는 게 불가능한 공간이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무작정 오셔서 화부터 내셨더라면 오해가 쌓여 일이 더 커졌겠다 싶어서 마음의 안도감이 불어왔죠. 언니는 영문도 모르고 소음이 자기 집에서 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가 그리 미안한지 계속 미안하다고 더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했고 저도 그런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어서 예민하다며 불편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가 좋게 좋게 대화를 마무리 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남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안 나왔다고 그 집 안에서 그 남자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혼자서 미친 사람 마냥 제 불륜을 오해하고서는 막 혼자 모골이 화가 났는지 한참 뚱해 계시다가 결국 그 오해를 혼자 안 풀고 그대로 동네에서 사귄 자기 지인들한테 다 전달을 해버렸더라고요. 단순히 뒷담화를 넘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소문이 퍼지도록 자기 며느리가 불륜녀가 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며느리들한테 퍼뜨리고 그 며느리들은 또 여기저기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말을 전달했을 거고 결국 그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온 아파트 안에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또한 처음 사실과는 다르게 제가 그냥 아파트 안에 어느 유부남과 사귀는 중이라고 집에 와이프 없을 때 안으로 들어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상간 전문녀라며 조심하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정말 집집마다로 다 퍼져버린 것이죠. 정말 순식간에 소문의 당사자, 그것도 애가 셋이나 있는데 불륜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이 황당하고도 기가 막힌 상황. 더 웃긴 건 전 이 소문의 주인공이 저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제가 싫어 죽겠는 사람들이 저한테 티 안 내고 어느 미친년이라 돌려 말하며 소문을 전달해주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맞장구를 치면서 별 또라이년이네 라고 했답니다. 저를 향해 또라이라고 하니 당시 소문을 전달해주던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가소롭고 미웠겠어요. 게다가 장을 보러 가거나 가끔 운동한다고 저녁에 막내 데리고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도 안 받아주고 괜히 저를 한 번씩 더 흘겨보는 것만 같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눈에는 제가 완전히 찍혀버린 것만 같았던 너무 기분 나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심지어 아파트 앞 마트 사장님은 물건 계산할 때 틱틱 던져가며 바코드를 찍어주시더니 급기야 카드 주란 말도 안 하고 카드를 받아 채가서는 결제를 하고 영수증 달란 말을 하기도 전에 제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멀끔멀끔 쳐다보고 있으니 급기야 다음 손님 있는 거 안 보여요? 하면서 화를 덜컥 내버렸어요. 늘 인사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이웃분이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이 소문은 결국 위층집 언니한테도 퍼지게 되었고 언니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니 바로 눈이 뒤집혀서는 그리고 동시에 그 상대가 저라는 소문에 의심의 꼬리를 물고 또 물다가 결국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본인도 화로 가득 찬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물으려던 참에 소문을 다 저에게 털어놔 주더라고요. 네가 진짜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는 질문은 당연히 처음부터 던졌고요. 언니의 눈에는 의심으로 가득 찬 제 눈물이 내내 고여있었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난지 모르겠다며 마지막으로 언니네 집에 간 게 저번 층간소음으로 찾아간 게 전부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더군다나 언니네 남편은 맨날 출근하니 집에 있던 날은 그날뿐이지 않냐면서 저도 이 앞뒤가 안 맞는 소문이 도대체 어쩌다 났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억울해서 방방 뛰며 눈물을 흘렸어요. 애가 셋인데 소문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냐고 애들도 아냐며
애들 생각에 눈물이 도저히 주체가 안 돼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헉헉거리기까지 했네요. 제 얘기를 듣고 제 꼴을 보니 언니도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그러고 보니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랑 끼워 맞추고 있었다면서 입을 틀어 막더라고요. 언니는 남편이 소문 당사자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 눈부터 뒤집힌 건데 정말 주부인 자신이 내내 틀어박혀 살고 있는 집안에서 어떻게 자기 남편이 자기 없는 사이에 저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우리 남편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월차를 쓴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소문의 진상을 도대체 그 소문이 어디서 퍼진 건지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다행히도 소문의 진상은 쉽게 파악이 되었어요. 언니네 남편이 마지막으로 월차 써서 집에 있던 그날이 우리 시어머니가 소음 문제로 저를 위층에 올라가게 한 그날인데 그날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남자가 문 열어주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기에 단번에 시어머니가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둘이서 아예 작정을 하고서 소문의 꼬리를 물러다녔어요. 언니는 언니대로 저는 저대로 소문 전달해준 사람 찾아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심지어 마트 아줌마한테까지 찾아가서 소문을 어디서 들었냐고 다짜고짜 캐묻기 시작하기를 꼬박 4시간 정도 되었나? 이 아파트에 주부들이 하도 많으니까 대낮부터 사람 찾는 건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따라가 보니 결국 우리 시어머니 절친으로 알고 있던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언니랑 둘이서 씩씩거리며 그 할머니 집을 알아보겠다며 경비실을 찾는데 희미하게 1층 주차장 너머에 있는 정자에 우리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작정 정자로 뛰어가니 어머니 친구분이 그 할머니도 같이 계셨어요. 우르르 한두 명 아니고 비슷한 또래의 서너 분이 더 앉아 계셨죠. 단번에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란 거 알아챈 그분들은 어머머머머 하면서 저한테 삿대질하며 전현이 왜? 하면서 제가 여기 왜 왔냐고 따져 물으시려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자마자 그 할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제가 바람핀다고 누가 그랬어요? 제가 유부남 집에 들어간다고 누가 처음 말했어요?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 급기야 경비실 아저씨까지 따라와 말릴 정도로 막 난리를 피워대며 헛소문 퍼뜨린 죄로 경찰에 무고죄를 신고할 거라고. 이거 멀쩡한 사람 명예훼손 한 거예요. 알아요? 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 법을 들먹이며 경찰이고 고소고 막 험한 말들을 꺼내니 이 노인은 겁을 덜컥 먹고는 몇 번이고 우리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다 결국 지그시 손가락 하나 치켜들더니 시어머니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요. 너그 집에서 나온 소문은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그 말은 다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들었다며 결국 이시직고를 한 할머니.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소란스럽다고 하나둘 정자 쪽을 내다보기 시작한 주민들이 베란다 곳곳에 보이는 와중에 시어머니 멱살을 끌고 잡아 나왔어요. 그대로 맨발로 끌려오는 시어머니고 뭐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제 상황, 제 기분 생각하며 질질 끌고서는 집안까지 들어왔죠. 소파에 내팽개쳐놓고는 술 처마셔서 그런 소리 하고 다녔냐고 물어보니 처음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잡아떼는 겁니다. 저번에 남편한테 제가 눈치 준다고 이간질을 했을 때부터 낌새를 알아차려야 했는데 이제 보니 아들과 한 집에서 살며 아들 사랑 독차지하고 이왕이면 피 안 섞인 며느리는 좀 떨어져 나가줬으면 좋겠다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구냐며 저희 친정엄마까지 언급하면서 버르장머리 없어서 싹수가 노란 줄 진작에 알았다며 궁시렁대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네 년이 남자가 문 열어주는데 들어가서 안 나와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하면서 본인이 결국 그 소문을 낸 당사자인 것을 그러니까 그날 층간소음 해결하러 올라가는 저를 보고서 오해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버렸는데 확 뺨이라도 때려버리려다가 바로 옆 찬장에 있던 와인병 하나 꺼내들어서는 시어머니 정수리 위에서 들이부어버렸습니다. 한참 들이붓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소문을 낸 당사자라고? 라고 재차 물으니 그제서야 쫄려서는 아고 나 죽네 나 죽어 시엄마가 말 좀 전달했다고 이러네 나 죽네 나더군요. 손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 애엄마가 불륜 전문녀로 낙인이 찍혔는데 말 좀 전달했다는 시어머니 가만둬선 안 되겠더라고요. 한 병 더 들이부으려고 가장 저렴한 와인 하나 찾으려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육수가 제 뒤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철푸덕하고 와장창창 부어져서는 콸콸콸 시어머니 몸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있던 윗집 언니가 듣다 열이 뻗쳤는지 제가 신년에 끓이려고 만든 떡국 육수를 그걸 그대로 냄비채로 들고 와서는 시어머니한테 부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 정수리 위에 한두 마리 올려져 있던 통멸치부터 시작해서는 다시마 조각부터 아주 구수한 육수 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나가서 이 아빠 들어올 때까지 아파트 입구에 서서 제 소문에 대해 해명하라고 말해줘. 물에 홀라당 젖은 시어머니한테 이불 한 포 덮어줬어요. 그리고는 바로 1층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내보냈죠. 집에 돌아와서는 언니한테 빌린 상자 위에다가 A4 용지를 다다닥 붙여서는 그 위에 글도 적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엿먹이라고 불렸냐라고 헛소문낸 당사자입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윗집 부부 미안해요. 하고 말이죠. 언니랑 어찌나 협동심이 좋던지 진짜 순식간에 박스 위에다가 화이트 보드지처럼 글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1층 가서 시어머니 품 안에 건네주고 테이프로 어깨에 박스와 붙여 고정을 시키니 제법 그럴싸했어요. 오다 가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막 쳐다보기 시작하고 글을 읽더니 감이 왔는지 수근수근 대더니 또 시어머니 꼴에 웅성웅성 거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 내면 다음엔 우리 시어머니 말고 당신들 꼴일 줄 알아. 하고는 이왕 시어머니 엿먹인 쌍년이 된 거 완전히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하는 광고까지 해놓고는 집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진짜 추위에 떨며 저 대신 밖에서 소문에 대한 진상규명 퍼포먼스를 펼쳐주시다가 제가 보고 한 1시간 후에 집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이미 동네 사람들도 볼 꼴 다 봤고 시어머니는 추위에 벌벌 떠면서 저한테 하는 첫마디가 그거더군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라고 말이죠. 겁 제대로 먹은 시어머니와 아직 소문에 대해서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제가 다시 만든 육수와 함께 버무려진 떡국을 시원하게도 들이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인지 입맛이 없다면서 멸치 육수로 만든 떡국을 끝까지 거부하시며 쓰라린 배를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참 세상은 코로나로 정신없는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소문으로 별일을 제대로 겪은 연말이었네요. 뭐 결론은 소문도 제대로 규명을 하고 시어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함과 동시에 동네에 한 번만 더 제 소문 이상하게 내고 다니면 다 가만 안 두겠다고 벼러주기까지 했으니 앞으로 저를 향한 욕 나오는 소문은 절대로 없을 듯 합니다. 아, 물론 저 무섭고 독하단 말들은 괜찮아요. 차라리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함부로 입 밖에 오르내리지 못할 테니까요. 벌써 혀 내두르며 입 꾹 다문 동네 아줌마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무섭다는 소문이 불륜 전문녀라는 소문보다는 정말 100배, 1000배 나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로 결혼한 지 2년 된 아직까지 새색시입니다. 아기 아직 없으니 새색시 맞죠? 코로나 시국에 안녕들 하신가요? 제 얄밉고 예민한 아가씨 이야기하려고요. 물론 지금은 덜 얄미워요. 하지만 한동안 아가씨 때문에 정말 이혼할까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덜 얄미워요. 진짜 사연들 들어보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관계가 거슬리고 아닌 그것 때문에 이혼해 호적 더럽혀가며 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장남이고 아가씨는 늦둥이 막내예요. 중간에 아가씨 한 분 계시는데 유치원 들어가기 전 그쯤에 교통사고로 갔대요. 그래 그 아가씨 보내주고 중내산에 어머니 한동안 정신줄 놓으셨고 지금 막내 아가씨 가지시고 마음 붙들고 사신대요. 남편과 나이차 12살, 저와는 10살 차이 나지요. 남편도 나이 차 있고 그래서 여동생과 대면대면 해요. 늘 어머니 아버지가 아가씨를 푹 싸고도니 남들은 아들해도 우리 집은 딸딸한다고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신랑 말로는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아가씨가 예민하고 아주 못돼 먹었대요. 별로 마주칠 일도 없었잖아 하면 딱 보기에 그래 해요. 저도 위로 오빠가 있어서 알죠 무슨 소린지요.
그래서 반 믿고 반 흘렸어요. 처음 결혼 이야기로 인사드리러 갈 때 아가씨 고3이었어요. 저희 주말에는 참 밀릴 것 같아서 둘이 월차 내고 들릴까 했는데 아가씨는 꼭 봐야 하지 않나 해서 주말에 내려오라는데 그것부터 좀 그랬습니다. 시부모님 말씀은 아무래도 당신들 나이도 있고 하니 당신들 가신 후 생각해서 저와 아가씨 잘 묶어보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예민하다는 아가씨 공부하기 바쁜 고3 만나서 뭐 좋을 것 있냐 싶기도 했고 남동생 부인도 아니고 오빠 부인인데 벌써부터 아가씨 스케줄에 맞춰야 해?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남편이 이뻐서 네 그럴게요 했죠. 남편이 참 예뻐요. 자기 집에서 찬밥 심사라 그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챙겨주고 배려하시는 거 감사히 여기고 못다한 귀여움을 우리 집에서 한 맺힌 듯 풀어요. 동생 그렇게 가고 암흑이었다는 시집 그리고 아가씨 생기고는 떠난 아이가 환생한 듯 보셨던 시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큰아들은 방목하다시피 하신 거죠. 커가면서 아가씨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고 특히 먼저 아가씨 보낼 무렵 되었을 때는 두 분이 혹시나 또 그렇게 될까봐 애달으셨다는데 남편도 한창 사춘기에 배려받을 고등학생 시절에 찬밥 아닌 찬밥이 되어서 나름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저에게보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애교를 더 부리는 것 같아요 보면. 아가씨 막상 봤을 때 수더분하게 생겨서 전혀 예민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인사도 잘하고 호기심 있게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좋았어요. 그러다 신혼여행 다녀와 인사드리러 들리니 처음과 다르게 찬바람 쌩 불면서 문짝뒤로 몸 반절 숨긴 채로 저를 빼꼼히 보더라고요. 새언니 왔잖아. 인사해야지 주희야. 어머니 그 말씀에 발바닥 찹찹 소리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마지못해 돌아서는데 저만 들었을 거예요. 아가씨가 낮게 말하는 소리요. 더러워. 분명히 그랬어요. 저보고 더럽다고요. 순간 눈에서 불똥이 확 올라오는데 밥 먹으면서도 자기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저와 신랑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어머니가 그래 좋은 꿈들은 꿨니? 혁이 밤에 코 안 골디? 물으실 때마다 저와 둘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설마 나랑 자기 오빠랑 같이 자고 밤에 응응 뭐 그렇다는 이야기 어디서 듣고 남자랑 여자랑 응응 거시기 하는 거 더럽고 뭐 그런 생각인 거야? 얘 눈치 안 보고 맘 놓고 같이 자려고 결혼한 거야 바보야. 여고생 특유의 결백증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유치원 때 저가정 밟는데 희한하다 싶긴 했어요. 내가 다른 남자랑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오빠랑 잔 건데 뭘 더럽다고 그러니 기분은 무척 상했지만 그래 여고생이니까 그래 고3이라는 애 잡아서 뭐하리. 시집 오자마자 금지 5겹이라는 아가씨 잡들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꾹 참았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신랑한테 얘기하고 둘이서 실컷 욕하면서 풀었어요. 그거 평생 처녀로 늙어 죽을 것이라고 신랑이 악담을 해준 덕에 조금 풀리고 일단 우리 선에서 덮었어요. 자주 볼 일이야 있겠어? 했지요. 그랬는데 그 금지옥엽 아가씨를 왜 밖으로 돌리시려는지 여대로 원서 넣은 아가씨가 덜컥 붙어버렸어요. 이화여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역사 좋다는 좋은 여대요. 마침 오빠네 있으니 잘됐다 하시며 이제 세상에 적응해야지 싶기도 하신다며 아가씨 잘 봐달라시네요. 남편은 처음 전화 받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기숙사는 보나마나 쌈나고 그렇다고 자취시키기엔 위험하고 학교 안 보낼 수는 없지 않냐시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동안 통화했는데 일단 저도 직장 여성이라 아가씨 뒤치다거리 못한다. 다만 오빠네 집에서 그나마 안전하다 그 생각이시면 견뎌도 아가씨를 챙겨 먹인다거나 아가씨만을 위한 무엇을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드렸고 그래 저도 이제 세상 나가기 전에 오빠네 울타리서 지낸다 그것만 바라는 거지 다른 건 없다. 그저 집에 언제 들어오나 그거나 눈여겨봐달라는 말씀에 아가씨를 맡게 됐어요. 저희가 드리는 용돈 끊고 그걸로 아가씨를 쓰고 먹고 그런 거 대체하기로 하고요. 저도 아가씨에 대한 감정 안 좋지만 신랑은 더 싫어해서 달래느라고 진땀 뺐어요. 오기도 전에 신랑이 바락바락 거리면서 자취시키라고 나 방해받기도 싫고 엄마 아빠가 이사와서 돌보라고 난리라 아가씨가 불쌍해질 정도더라고요.
우리 죽으면 그래도 너희들 남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지만 신랑도 나름 쌓인 건 많았던 모양인지 올라오는 날까지 분위기 쌀벌했고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짐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그분들 픽업도 제가 갔어야 했죠. 아가씨는 이제 막 고3이었던 여고생답게 오동통 통통하니 건강해 보였어요. 축하해요, 아가씨. 대학 합격 축하 인사하니 예전처럼 뾰족하게는 대하지 않지만 싸가지 없게 눈으로 인사받던 꼬맹이. 어머니 아버지는 제게 신신당부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우리 주인은 어떻고 저떻고 뭘 먹으면 이래 되고 저걸 먹으면 저래 되고 하시던데 지가 알아서 먹겠죠. 이제 대학생인데 복숭아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는데 지 손으로 주워 먹겠어요? 어쩌겠어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네네 하고 아가씨가 잘 하시겠죠. 저희들 다 직장 다니는데 한 집에 산다고 해도 아가씨 얼마나 마주치겠어요. 저희 피곤해서 저희들도 잘 못 챙겨 먹어요. 아가씨께 해댈 거 좋을 거 챙겨드리지 못하고요. 바보도 아니고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먹으란다고 먹겠어요? 남의 집보다 낫고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싶어 두시려면 두시고 챙김받고 싶으시면 하숙집 알아보세요. 그게 속 편하실 거예요. 그 아가씨 맡은 지난 1년 동안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검게 산화된 데다 급격한 압력으로 다이아몬드 만들어질 지경. 아가씨 온 첫 달 수도세 15만원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유영철 사냐? 무슨 세 사람 사는 집 수도세가 15만원이 나와. 하는 신랑. 수도세야 껌값이죠. 아가씨가 꺼내 쓰고 툭툭 던져놓는 수건. 화장실에 거실에 자기 방에 여기저기 걸리고 밟히는데 손을 닦더라도 무조건 화장실 선반에서 세수건 꺼내 닦아요. 결벽증일까? 아니면 나에 대한 도발인가? 전 둘 다 같아요. 집에 온 아가씨는 더러워하고 들어와 더러워하고 화장실로 문 탁 닫고 들어가는데 그러고 뭘 하는지 2시간 있다 나옵니다. 물론 저희는 안방 화장실 쓰니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 저희와 화장실 같이 쓴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친구도 없는지 퇴근하고 오면 대부분 아가씨가 먼저 들어와 있고 저희 밥 먹고 치울 쯤에 화장실에서 퍼질러 있다 나오는데 더러워는 입버릇인지 방금 씻고 나온 자기 몸뚱이 보고도 더러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친구가 있을 리 없죠. 신랑은 뒤에 여동생인데도 마주치면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가씨 들어가 있는 화장실 발로 한 번 쾅 차고 가요. 그게 인사래요. 신랑이 저러니 제가 덩달아 싫어하는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머리 굴리는 건가 싶어 가만히 떠보면 진짜예요. 겁내 싫어해요. 못됐다고 오냐오냐 떠받들어 키워서 무소리가 장희빈인 줄 안다고 꼴사나워 죽겠대요. 어머니가 챙겨주라는데 제가 한 반찬 같은 건 거의 손 안 대고 어머니가 들고 온 반찬만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해요. 정 먹을 것 없으면 스팸 구워 먹고 냉장고 뽀시락되면 뭐 볶아서 먹더라고요. 아가씨가 뭘 주워 먹고 사는지 저는 신경 껐어요. 일단 걱정할 만큼 아가씨가 마르지도 않았고 아가씨가 집안 여기저기 쑤셔박아 놓은 수건 처리만도 벅차요. 저녁 목욕하면 2시간에 수건은 보통 5장씩 쓰나봐요. 학교 갈 때는 아침에 1시간 샤워해요. 그때도 5장. 중간중간 손은 수시로 닦아대는데 저번에 주말에 날 잡고 보니 하루에 25장 쓰더라고요. 집에 가끔 택배 오는데 아가씨가 산 수건들이에요. 호텔 수건, 이집트 수타월, 그건 좋은데 망할 빨지를 않아요. 바닥에 쭉 버리고 가는데 젖은 수건은 저도 밟으면 찝찝하고 마른 수건도 찝찝해요. 한날은 마주쳐서 아가씨 수건 좀 작작 쓰시라고. 손 닦은 물기는 종이타올 쓰면 안 되냐니까 먼지 묻는다네요. 수건도 먼지 묻어요. 이거 어떻게 말리라고요. 안 마르면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수건 관리 안 하면 더 더러워요 했더니 며칠 후에 건조기를 어머님이 붙여왔더라고요. 어머니 건조기 잘 받았어요. 주희 아가씨가 뭐라고 해요? 아니 주희가 원래 안 그러는데 가끔 뭐에 꽂히면 그걸 아주 후벼 파는 면이 있어. 지 딴에 신혼집에 얹혀 산다고 스트레스 받는 모양이야. 수건 그런 거는 원래 내가 그렇게 닦인다. 물기 마지막까지 닦이느라고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수건 안 말라서 냄새나고 먼지 난다고 건조기 사서 보내라더라. 뭐 특별하게 니욕한 건 아니고
급하게 사보낸다고 보냈는데 마음에 드나 모르겠다. 뭐가 그렇게 비싸다니 그거? 아무튼 너도 그렇고 주희도 그렇고 사이좋게 지내라. 미안하다. 혁이 그것도 오빠라도 나이차가 있어서 정도 없고 하니까 이참에 정 좀 드리고 이쁘게 좀 봐줘. 저거 밖으로 함부로 돌리지도 못할래라. 저 가스락쟁이를 너한테 맡기고 내가 미안해서 잠이 안 온다. 나쁜 애는 아니니까 잘 좀 봐줘라 아가. 하시는데 어머니 마음도 알겠어서 네 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서로 볼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저도 퇴근하고선 자기 바쁘고요. 그냥 접자. 나보고 목욕 2시간 하라는 거 아니니까 신경 끄자. 혼자 삭히고 안 보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주말이면 종일 친정 가서 뒹굴거리고요. 전 세계가 날린 코로나. 저는 이 시국에 그나마 아가씨 문제는 한결 덜었어요. 요즘엔 뭔 짓을 해도 그러세요 하고 내버려둬요. 작년에는 아가씨 대학 입학하고 근 1년 유영철처럼 수도 한 달에 혼자 70돈 80돈 쓰던 아가씨 문제로 속 태우고 수건 처리 때문에 기분 상하고 더구나 어머니가 붙여주신 건조기 구식이라 그런지 전기를 얼마나 먹어대는지 이래저래 속상했는데요. 올 초에 터진 코로나로 학교 강의 안 나가면서 아가씨는 집에만 처박혀 있게 됐죠. 더러워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가씨. 결벽증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코로나는 어찌나 무서워하는지 손 소독제니 마스크 한 보따리 사들이더니 지방에 쌓아놓고 있었죠. 어찌나 얄미운지 초기에 마스크 대란 일어날 때 비싼 돈 주고 산 마스크 자기 방에 엄청 쟁여놓고도 일주일에 5장 풀릴 때 그거 사서 버티는 우리에게 한 장을 안 주더라고요. 집에선 손 소독제로 목욕을 하다시피 한 10번 펌핑하나 봐요. 넘치도록 손바닥에 가득 차서 치덕치덕 처덕처덕 팔뚝이며 발이며 다 쳐발라요. 더러워 하면서요. 학교도 안 나가겠다. 소독제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아가씨. 안전하신가요? 그럼 뭐하나. 오빠와 새언니인 이 집주인은 먹고 살려고 매일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마구 쏘다니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고 근 10시간 이상 밖에서 뒹굴다 들어오지요. 어느 날 밥 먹다 제가 살이 들려서 콜록했더니 방에서 자나 싶어던 아가씨가 빼꼼 문 여더니 언니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방금 기침하지 않았어요? 어련히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면 체온 잴까요? 소독제? 회사에서 저도 치덕치덕 바릅니다. 아가씨가 저를 코로나 환자 취급하는 게 하도 얄미워서 헉? 그래요 아가씨? 나 자가격리 해야 하나? 울산 짓는 척 했더니 문 탁 닫고 들어가요. 밥 먹고 신랑이랑 일부러 거실에서 뒹굴면서 오징어에 맥주 한 캔 까먹으며 노닥거리고 있자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저희랑 마주치기 그랬는지 끙끙 소리 안 나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으니 마스크하고 중무장한 채로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가 문 탁 닫고 일 보고는 또 후다닥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신랑이 이씨 저것도 왜 저래? 나한테 코로나 옮을까봐 그런가 봐. 아우 저걸 진짜. 조금 있다가 아가씨가 문을 빼꼼히 열고는 안 들어가요? 앉아요? 11시인데? 드라마 보고 자려고요 아가씨. 이리 오세요. 오징어 드세요. 동해 오징어라 아주 맛있네요. 안방에도 TV 있잖아요. 나 뭐 볼 거 있는데. 화면 큰 걸로 보려고요. 뭐 보려고 그러는데요? 같이 봐요. 에이씨 하고 문 탁 닫는데 자기도 큰 화면으로 보고 싶겠죠. 나와서 같이 보자는데도 싫다고 한 건 아가씨 쪽이라 신경 쓸 것도 없이 우리 부부 병균 덩어리 취급하는데 저도 얄밉고 열받아서 일부러 뻗대면서 이것저것 이리저리 막 만지고 털고 안고 아가씨가 보면 기함할 짓을 좀 했어요. 뭐 어때요? 우리 집인데요. 누가 객인지 모를 지난 1년 세월 그동안에 아가씨 볼 일 별로 없어 좋았는데 그즘엔 아가씨가 집에 처박혀 있다 보니 낮에는 아가씨 집이나 다름없다지만 밤에 퇴근한 저희에게 눈치를 주는 게 웬 말이랍니까. 제가 소파에 누운 채로 아가씨 하고 부르자 문을 빼꼼 열어보던 아가씨는 눈이 띠용 했는데 아마도 아가씨 우리 출근하면 거실 소파에서 둥글며 노는 모양이죠. 제가 씩 웃으며 나와요. 그러지 말고 같이 놀아요. 뭐 볼 건데요? 같이 봐줄게요. 하면서 리모컨 돌리니 됐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불쌍해서 적당히 하고 들어가 줬습니다. 웬일인지 나오는 기척이 없대요. 들어가자마자 저도 잠들고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고 그때까지 아가씨는 코빼기도 못 봤어요. 그러고 퇴근에 신랑 만나서 마트 들러 장 보고 왔더니 집안이 반짝반짝해요. 방에서 마스크 척 끼고 나온 아가씨가 우리 손에 소독제 펌핑하더니 여기서 옷 벗고 들어가라며 우리 집에서 입는 옷 가져다 주더니 여기서 벗으랍니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요. 신랑은 아우 저게 별짓 다 한다고 쫓아가려는 거 제가 잡고 따르자 했습니다.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 우리한테도 해댈 거 없으니 따르자고 하라는 대로 손 씻고 나왔죠. 아가씨는 언제 나왔는지 비닐장갑까지 끼고 신랑 가방에다 소독제 뿌리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저 그 옷 안 빨 건데 했더니 소독제 뿌려서 다용도실에 갖다 놨으니 소독 다 된 후에 걷어가랍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했더니 대답 없이 쏙 들어가는데 얄미우면서도 조금 귀엽더라고요. 슬쩍 아가씨 마트 장 보면서 이거 샀는데 드세요 하며 과자 몇 봉지 주려 했더니 면장갑 낀 손이 쏙 나오길래 비닐봉지채로 손에 쥐어줬어요. 마음에 들런지 모르겠는데 잘 먹기를 바라며 모처럼 기분 좋게 반짝이는 집에서 락스 소독제 냄새 맡으면서 코는 싸했지만 마음은 든든하게 마음껏 뒹굴었네요. 도우미 아줌마한테 입 부르트도록 깔끔하게 구석구석 부탁해요. 백날 말해도 와보면 한듯만듯 했는데 세상에 아가씨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다더니 시간도 많고 일단 본인이 깔끔쟁이라 그런지 어찌나 구석구석 야무지게도 닦고 소독했는지 소파에 신랑이 앉는데 뽀드득 소리가 나요. 진작에 이렇게 하지. 아가씨 얄미우면서도 손매에 감탄하면서 기분 좋더라고요. 크크. 우리가 이뻐서는 절대 아닐 테지만 집주인 쫓아낼 수는 없고 자기가 살려니 자기 나름대로 밖에서 뒹굴더라도 집에서는 완전 방역하겠다는 건가 본데 덕분에 저희 퇴근 후엔 신발까지 바닥 밑창 소독 처리하고 깔끔해요. 처음 어머니 손에 이끌려왔던 골칫덩어리, 수도세 15만원 나오게 하던 애민덩어리였던 아가씨. 하루에 수건 수십 장씩 쓰고 바닥에 널어놓고 제 속 썩이던 아가씨는 요즘 저희 퇴근에 밥 먹는 동안 신데렐라처럼 마스크에 소독제, 면장갑 끼고 왔다 갔다 옷 옷걸이에 착 걸어서 소독제 뿌려서 베란다에 걸어놓고 신발 소독하고 신발장에도 또 뿌리고 신랑 가방이며 제 핸드폰, 신랑 핸드폰 소독까지 야물딱지게 쪼그리고서 그 짓 하고 있어요. 제가 시킨 거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 저희 안방도 청소하는 것 같아요. 하긴 아가씨 입장에선 밖에서 뒹굴다 오는 두 문제아들이 뒹구는 아지트이니 안방도 해야죠. 아가씨 너무 걱정 마요. 우리 회사 출근할 때 나올 때 항상 체온 측정하거든요. 둘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긴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나 방역소독 잘해주는데 오빠나 저는 안심이죠. 그래도 혹시 몰라 저희 항상 마스크랑 손소독 잘하니까 걱정 마요. 우리 아가씨한테 옮기면 안 되죠. 전 걱정되면 아가씨 방 얻어서 나갈래요? 하니 고개 가로젓던 아가씨. 그쵸. 혼자 살려면 마트 장 보러 가거나 배달 시켜 먹어야 하는데 더 위험하죠. 안 그래도 장 본 거 내려놓으면서 사람이 좀 많았어요 하면 평소보다 장바구니에 소독제 더 뿌려대는 아가씨인걸요. 찍소리 않고 신랑 거저는 하라는 대로 현관 앞에서 옷 갈아입고 그대로 손 소독제 척척 상태로 좀비처럼 손 앞으로 하고 문고리 붙들고 들어가 차례로 손 씻고 나와서 밥 먹고 있으면 신데렐라 아가씨가 요리조리 저희 뒤치덕거리 하고 다니는데 웃깁니다. 어머니 귀한 딸내미 오빠 집에서 이러고 있는 줄 상상이나 하실까요? 오해 마셔요. 제가 아가씨 부려먹는 게 아니라 아가씨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른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 내려오려나 했는데 방학 때도 그냥 여기 있겠다고 하시던 아가씨. 그쵸. 어머니 아버지보단 젊고 건강한 우리가 그나마 복균자와 접하더라도 어지간한 교는 버티고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 초봄에 한창 코로나 말 나올 때 아버지가 답답하다고 코 내놓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서 아가씨가 저번에 시급하던 거 봤거든요. 요즘 목욕도 저희 회사 간 동안 청소 싹 하고 하는 모양인데 수건도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고 신랑도 목욕탕 문 걷어차지 않으니 아가씨도 안정감 드는 눈치고 일단 자기가 어지른 거 자기가 소독한다시고 치워야 하는지라
예전처럼 수건 널려있진 않아요. 요즘엔 저희 이렇게 무사하게 밖으로 쏘다니면서 안전하게 버티는 것을 아주 대견하게 보더라고요. 다 아가씨 덕분이죠. 공치사 해주니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하루에도 목욕 2번 하는 아가씨. 덕분에 집 청소도 아침 저녁 아니 그 이상 수시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퇴근해 오니 우리 신데렐라 아가씨가 소독제 뿌리는 속도도 그렇고 분사력이 예전만 못해서 물어보니 피곤하대요. 무슨 일이냐고 병원 가jes더니 괜찮다고 한 아가씨. 주방 후드 닦았답니다. 그러고는 미처 못 닦아낸 곳 있다며 기름때 녹여내는 세제 부탁하던 아가씨. 순간 너무 귀여워서 그 세제 사는 김에 아가씨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해놨네요. 우리가 오냐오냐 떠받들며 살았던 아가씨. 저희와 나이차가 있어서 그런지 이해 못할 부분은 영 못하겠던데 또 가만히 보면 꽤 귀여워요. 순진하기도 하고요. 손이 가렵다고 주부스친 생겼나 걱정돼서 손 좀 보자니 우물쭈물하다 장갑을 벗었는데 소독제랑 락스 때문인지 껍질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시라고 걸레질 몇 번 하냐니까 그냥 항상 쥐고 산답니다. 장갑을 여러 개 끼는데도 자꾸 뚫린대요. 그 소리에 우리 아가씨 처녀손이 이래서 어쩌냐 하며 제가 전동물걸레 청소기 사줬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요즘 아주 신났어요. 저희 퇴근하면 현관부터 안방까지 저희 간 길 허리 안 굽히고 무릎 굽히지 않아도 좋다며 그거 신나게 밀면서 돌아다녀요. 코로나 덕에 우리 예민보스 결벽증 아가씨 살려고 저희 뒤치덕거리 하는 동에 저희도 집에서 안전하고 아가씨도 자기 덕에 건강하다며 기사라서 자기 작품인 건강한 저희와 간간히 어울려주기도 합니다. 전자체온기 제법 비싼 걸로 사서 쥐어줬더니 근처에서 저희 띠딕띠딕 열 재보곤 가까이 와서 같이 과자도 집어먹고 그래요. 신랑이 저게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귀여워서 냅둬요. 아가씨가 나이보다 조금 어린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칭찬 좀 해주며 신나서 어찌나 먼지 털고 쓸고 닦고 하는지 집이 반짝반짝. 요즘은 음식도 제법 차려놔서 아주 예뻐요. 뭐 사먹으라고 간간히 봉투 소파 밑에다 꽂아놓고 나옵니다. 우리 아가씨 코로나 덕에 귀여운 면 발견해서 저는 요즘 많이 위안이 돼요. 하지만 이 망할 코로나 얼른 사그라들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전 방역들 하셔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